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5일 밤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이낙연 시장 요즘 민상 탐방하기 위해서 전국 대형 도시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춘천에 갔고 내일은 부산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이 대표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사정이. 3월 8일 날까지만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4월 7일 재보선 선대 위원장으로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월까지는 이 언론의 접촉이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은 4월 7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지율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언론에서의 보도 이 추세는 확연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의 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한 달 안에 지지율을 바짝 추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잠룡의 정치적 우위상이 완전히 추락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완전히 또 한 번 건너게 된다. 저는 이미 작년에 당대표 직위에 올라선 이후로 하강 추세가 계속됐대. 이 추세가 멈추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는 완전히 문재인의 붕어빵 역할만 하는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이낙연 고유 브랜드가 없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유 브랜드 하나도 없이 어느 국민한테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런 걸로 보면 이대로만 가면 이낙연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갈 것이다 라고 제가 작년 가을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테고 본인은 불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차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지만 이제 막바지 고비에서 한 번 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 탐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춘천시장을 방문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망신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저는 망신하는 표현을 쓰지만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테러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재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보 업무를 평생을 수행하면서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안보 위협행위, 테러가 바로 그 일행이에요. 그래서 바위를 던진다, 돌을 던진다, 달걀을 던진다, 물병을 던진다, 모두가 크든 작든 정치 테러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 이 대표가 민생 탐방의 모양새를 갖춰서 춘천시장에 가가지고 시민단체의 여성 이 회원으로부터 달걀을 한 3차례나 맞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도에 따라서 얼굴 쪽도 맞고 이마 쪽도 맞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이낙연 대표가 취지야 당연히 지금 현재 민생 탐방한다. 서민과 이 고충을 공유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닥 민심을 되살려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지지로 연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치 공학적 계산이 당연히 일본으로 앞섰겠죠. 그래서 이 여성 회원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경찰한테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오늘 달걀을 던진 행위는 이 당한 사람이, 즉 피해를 당한 이낙연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성격의 그런 이 테러 행위라 이거죠. 그래서 처벌은 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한 것은 이낙연 대표가 이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동기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좀 성숙한 지도자 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달걀을 던진 사람은 이유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일종의 테러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누가 던졌느냐? 이건 시민단체 이 중도 유적 지킴이 본부라고 있다고 그래요. 강원도에. 뭐냐면 강원도 춘천에 이 중도라고 하는 이 의왕호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강원도 누가 하고 있어요? 전부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최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춘천시장 전부 다. 이러다 보니까 그 중도라는 섬에다가 레고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일종의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강원 컨벤션 센터를 세운답니다. 이게 내년도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개장할 예정인데 이 중도 유적지 지킴이 이 본부 주장으로는 이러한 코리아 리조트 레고랜드 이런 설치가 선사시대의 중도 유적지와 겹치기 때문에 이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작년 총선 때도 반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 대표가 이제 온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달걀 세례를 퍼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는 오늘 사실상 이제 봉변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녁 때 올린 페북을 통해서 본인이 오늘 계란 세례 얼굴에 맞은 거 이것을 실토하면서 또 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문화재를 지키려는 열정과 탄식을 이해한다. 그래서 문화재 당국 및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러한 이 계란 던진 거와 관련해서는 안타깝다. 경찰이 현장에서 몇 분을 연행해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경찰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분들로서는 얼마나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지금 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춘천시장 가기 전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청년 창업자들, 즉 식품산업 청년 창업자들하고 간담회를 마친 후에 갔어요. 그래서 페북에 이 육림곡의 청년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많이 힘들어하시는 중앙시장 상인 여러분께도 힘내십시오. 이런 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철저히 이낙연 대표 큰 신체적인 그런 불상사는 없었고 일종의 봉변당하는 수준에서 끝나서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정치 테러는 우리 시민단체가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형태의 그런 이 불만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시민의식의 성숙함. 그 다음에는 우리 정치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시무 7조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유명해진 인터넷 논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조은산 씨입니다. 이 조은산 씨가 오늘 또 이 인터넷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호랑이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리대로 비교를 하면서 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검찰개혁과 이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서 정부 여당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총장은 호랑이, 친정부 인사들을 목줄찬 이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이 검찰개혁은 목적을 잃고 동력을 소진한 지 오래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과 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개혁은 목적을 잃고 동력을 소진한 지 오래다. 검찰개혁의 정당성은 공수처를 향해 치닫는 순간 이미 정략적 행위의 편파성으로 변질했고 중수청이 거론되는 순간 모든 검찰개혁의 과정은 정치적 보복과 친문 세력의 비호를 위한 연환개였음을 전 국민 앞에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았다. 그래서 이미 검찰개혁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략적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변질이 돼서 이거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검찰 개악이다. 이런 인식을 지금 우리 국민들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요. 애초에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적 정의와 권력 분산의 원칙, 국민 친화적 사법체계의 완성은 문의 목표가 아니었다. 우리 다 동의하죠? 문재인은 그런 아름다운 것들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저 어느 정치적 동반자의 죽음, 그로 인해 복수심 가득한 눈으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들에게서 뻗친 두려움을 내다봤을 뿐 그 한계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부여할 가치는 없다. 그러므로 검찰총장 윤석열은 처음부터 그가 부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는요. 목줄찬 1위 때 사이에 유일했던 호랑이. 그게 목줄찬 1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던 조국, 추미애, 그리고 강성 친문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목줄찬 1위들이요. 1위 때 사이에 유일했던 호랑이 즉 윤석열을 얘기합니다. 이유는 잠시 저쪽을 바라본다. 여기서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 쪽 즉 MB와 박근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등 뒤에 어리석은 군주와 간신들이 들러붙는다. 이 얘기는 윤석열에게 들러붙어갖고 윤석열을 임명한다는 것이죠. 그랬던 윤이 다시 이쪽을 바라본다. 이쪽은 민주당 쪽, 문재인 대통령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그의 눈앞에 월성 원전 평가 조작과 울산 선거 개입으로 뒤가 구린 그들이 손발을 떨며 국민을 팔고 촛불을 팔아 칼을 들이민다. 1년의 과정을 압축하면 그렇다. 이것은 촌극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 이하의 촌극을 벌이다 실패했다는 그런 이 과정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사표를 내서 민간이 됐다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는 비로소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문재인이겠죠. 그러나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예. 호랑이는 자연으로 완전히 순수 민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호랑이로 나올 것이다. 이것은 정계인문 가능성을 시사한 거라고 봅니다. 결국 너 죽고 나 살 자식의 정치질, 이 정치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 수준이 낮게 만든 현 여권의 책임성을 여기서 부과시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 자식의 정치질에 지나지 않은 것들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참 길게도 끌어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개혁을 하고 윤석열 총장을 몰아냈다. 이것이 너 죽고 나 살 자식의 정치질이라는 것이죠. 언제쯤 뉴스에서 검찰 소식 좀 만들 수 있을는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한여름밤의 잠꼬대 같은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했던가. 이 말은 결국 주인도 잃고 갈 곳도 잃은 유실물이 되어 랜선을 떠돌게 되었다. 차라리 앞에 한 구절만 더 붙여주지. 그럼 더 완벽했을 텐데. 나랑 조국은 빼고.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 이 얘기는 야 나하고 조국은 빼. 이랬으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이 사태는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문로남불, 조로남부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무 7조 올린 조은산 씨 글을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풍류가 아주 날카로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은산 씨도 윤석열 총장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몰아붙이고 밀어내고 결국은 그리고 공수처와 그리고 중수청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 합당성, 적절성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조은산 씨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놓고 떠났습니다. 검찰 가족에게 드리는 글, 이렇게 해서 글을 남기고 떠났는데요. 이 온라인 망이 지금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5일 오후 3시까지 총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사 수가 2,0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의 검사들이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올린 것이죠. 어제 검찰 가족들에게 남긴 글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이게 바로 중수청이지 않습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희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헌법이 부여한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이 마지막 책무를 위해서 한다는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 이 얘기는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정치인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으로서라고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 결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댓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 댓글을 보면 얼마나 우리 검찰 내부가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 핵심적인 댓글들. 총장님은 저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위해서라면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부딪혀라. 그것이 검찰이다. 라는 윤석열 DNA를 심어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 DNA는 부지불식간에 검찰 구성원에게 계속 전승될 것이다. 또 다른 댓글은 황금 들판을 홀로 외롭게 지키던 허수아비가 이제 창공을 홀홀 나는 한 마리 독수리로 비상하길 응원한다. 그 허수아비 자리에는 주인에 충성하는 충견이 대신하려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애완견들이 날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독수리로 뛰어라. 이 독수리. 그러니까 차기 잠룡에 대해서 승리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총장님 덕에 상식과 정의의 개념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정의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과 편법이 정상으로 포장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상식과 정의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한다. 그리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갖 칼날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걸어온 총장님의 진심을 깊이 공감한다. 그리고 또 위선과 술수가 가득한 가짜 검찰개혁의 숲에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진정한 정치적 독립이라는 진짜 검찰개혁을 제대로 실천하신
초인 윤석열에게 감사드린다. 한결같은 윤석열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 댓글들이 불이 붙었어요. 자, 그에 반해서요, 이 홍준표 의원, 검찰 구성원들 지금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홍준표 의원의 페북 글을 매우 이례적으로 조국이 받들고 나섰어요. 조국이 홍준표 의원의 이러한 이 검찰을 비판하는 이 양아치라고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글 중에 딱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 발췌한 부분은 뭐냐? 제가 홍준표 의원의 이 페북 내용을 전량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얼마 안 걸려요. 한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그 중에서 수사권 분산 그 자체는 결코 반민주주의는 아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수사권을 분산시키다. 그다음에 기소와 그다음에 수사를 분리하자. 이것이 중수청 설치의 기본 골격이잖아요. 이게 조국이 얘기하는 거고 추미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걸 강력히 반발하고 사표를 냈어요?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냈어요. 바로 거기에 반해서. 그런데 홍준표는 수사권 분산 그 자체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국 얘기하고 똑같대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권 분산 그 자체는 결코 반민주주의는 아니다. 국민들이야 어디 가서 수사를 받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사이 검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 역할을 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지금 중수청 설치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비판적인 여론에 불을 붙인 것이 윤석열 총장의 사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분노하는 여론들을 달래기 위해서 홍준표 의원의 페북 글을 인용하고 있는 이 얄팍한 조국의 홍보 이 꼼수 참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페북에 쓴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비판하고 있는지.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검찰은 눕고 바람이 그치기도 전에 검찰은 일어난다. 구두 속에 양말까지 넣어 양주잔만 만들어 상대방에게 강권하고 밤새도록 폭탄주를 돌리며 조폭 같은 의리를 뭉쳐 국민을 위해 영감으로 군림해 왔다. 그 문화에 끼이지 않으면 철저하게 아웃사이더로 취급받고 인사 때마다 방어적, 도다리족, 자보족으로 나누어 패거리 인사 특혜를 누려왔다. 양아치 문화였다. 검찰개혁이 문제될 때마다 정권이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그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해왔고 그 절정이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 수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검찰의 속성을 익히 알고 검찰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난 뒤에 국가수사청, 공수처를 만들어 수사권을 분산하고 마지막에는 중수청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검찰을 토사구팽하고 있다. 수사권 분산 그 자체는 결코 반민주주의는 아니다. 국민들이 어디 가서 수사를 받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사이 검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역할을 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문제는 검찰 조직의 속성과 무서움을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돌변한 검찰로부터 비리로 단절될 것이 두려워 그 안전장치로 이렇게 수사권 집중보다는 수사권 분산을 시도하는 것이다. 검찰이 문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퇴임한 문 대통령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 같으냐.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하이에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수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말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 그것만이 당신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치 홍 의원하고 조국 둘이서 비밀리에 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막말로 해서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까지 줄 정도로 용어들이 같아요. 하이에나, 이거 조국이 얘기했잖아요. 하이에나. 어제 바로 페북에 올린 글이 이 윤석열 검찰 하이에나 같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서 홍준표 의원도 그 하이에나를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오늘 이 홍준표 의원의 글을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수사권을 지금 공수처에 줬죠. 국가수사본부에 줬죠. 그것도 모자라서 중수처에 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더 좁은 의미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사실상은 민주주의에 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딱 그 조그만한 부분만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숲은 보고 싶지 않고 나무만 보고 싶은, 나무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나무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입맛에 맞는 나무만 딱 속관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 국민들이 그거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이런 SNS 할 시간에 서울대학교에 사표를 먼저 내십시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전옥현의 안보정론 빨간색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이어지는 제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